폭우가 쏟아지는 밤, 불길에 휩싸인 차 안에서 죽어가던 재벌 후계자를 구하고 사라진 이름 없는 여자. 그리고 한 달 뒤 준수는 그녀를 다시 만납니다. 찾았다. 이미영.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어머니이자 냉혹한 경영자 한서진 회장이 움직입니다. 내 아들을 살린 건 고맙지만 며느리는 별개지. 근본도 없는 여자를 우리 한성그룹의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어. 직접 빵집 알바생으로 잠입해 독한 시험을 시작한 시어머니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따뜻하게 챙기는 며느리 후보. 이 기묘한 동거의 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도시 외곽 순환도로 위로 진눈깨비 같은 비가 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후계자이자 미래의 회장으로 점찍힌 한준수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밀어 올리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하루는 온통 이사회와 사업보고, 거래처와의 술자리로 채워져 있었고 한준수라는 개인의 자리는 달아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차량 감속 안내 표지판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던 그때였습니다. 옆 차선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대형 화물 트럭이 거칠게 방향을 틀었고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준수의 세단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며 세상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긁으며 비명 같은 소리를 내뱉은 뒤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준수의 귀에는 날카로운 이명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무뎌졌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쪽이 타는 듯이 아파왔습니다. 의식이 꺼져가는 찰나 차창 너머로 누군가 세차게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후드티를 뒤집어 쓴 젊은 여자였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거침없이 문고리를 낚아챘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빗물이 준수의 뺨 위로 쏟아졌고 여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준수의 안전벨트를 풀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작고 가녀린 체구였지만 준수의 팔을 자신의 어깨 위로 끌어올리는 그녀의 힘은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준수를 부축해 도로 밖 인도로 한 걸음씩 억지로 몸을 옮긴 직후였습니다. 뒤따르던 또 다른 차량이 멈춰 서 있던 준수의 차를 다시 한번 들이받으며 거대한 금속 충돌음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준수는 그 차체 안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간신히 바닥에 몸을 누인 준수가 눈을 떴을 때 가로등 불빛 아래로 여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워진 화장 자국과 눈 아래에 짙은 다크서클이 그녀의 고단한 일상을 짐작게 했지만 그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사람을 살려냈다는 안도감이 더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자 여자는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급대원이 달려와 보호자냐고 묻는 말에 그녀는 빗물을 닦아내며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본 사람입니다. 살았으면 됐죠, 뭐. 이름을 남겨달라는 요청에도 그녀는 그저 빙긋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드는 도로 위에서 그녀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후드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는 자신의 일상 속으로 고요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서 깨어난 준수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빗속에서 자신을 끌어내던 그 작은 어깨와 젖은 손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보다도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보다도 이름 모를 그 여자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없는 여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성그룹 계열사 매장의 총매니저 이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 뒤 한성그룹 본사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베이커리 플래그십 매장의 실적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맨 윗장, 총괄 매니저라는 직함 옆에 적힌 이름은 이미영. 준수는 문득 그 매장이 자신이 사고를 당했던 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유 모를 이끌림에 준수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매장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매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진열대 위를 채운 각 구운 빵들, 포장 라인을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부드러운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로 묶은 머리에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를 본 순간 준수는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빗물 맺힌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끌어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에게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재고를 체크하고 직원들의 스케줄을 조정하던 그녀의 시야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걸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미영은 낯선 남자의 눈빛에서 기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찰나의 침묵이 흐르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비에 젖었던 그 밤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를 순식간에 관통했습니다. 혹시 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멈췄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프로답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빵을 찾으시나요? 그날 오후 본사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공식 미팅 자리에서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매출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오가는 딱딱한 대화가 끝난 뒤에야 미영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준수는 덕분에 살았다는 대답 대신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짧은 교감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날 밤의 장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후 본사와 매장 사이의 업무 보고는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신제품 콘셉트 회의나 인테리어 개선 논의 등 준수는 매장을 방문할 충분한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점 준비를 하던 미영에게 준수가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배고프지 않냐며 근처 국수집에 가자는 정중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업무적인 관심보다 이 여자의 삶이 궁금하다는 사적인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자라 매일 밤 엄마의 약 봉투와 월세 고지서 사이에서 분투하던 미영에게 재벌가 아들의 제안은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고 싶다는 작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국수집을 나와 나란히 골목을 걸으며 두 사람은 아직 손을 잡을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각자의 어릴 적 꿈과 고단한 하루의 일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웃음은 갈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수에게 미영은 이제 이름 모를 은인이 아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미영에게 준수는 부유한 남자가 아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피어오르기 시작한 사랑은 곧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주었지만, 이는 곧 한서진 회장과의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안주인 한서진 회장은 아들의 연애 소식을 듣고도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기준뿐이었습니다. 회사를 지킬 힘이 있는가, 그리고 가문의 이름을 짊어질 품격이 있는가. 보고서에 적힌 이미영이라는 이름 옆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과 베이커리 매니저라는 초라한 배경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미영의 능력은 그저 출신 성분이라는 거대한 벽 뒤에 가려진 작은 장점에 불과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죠. 내 눈으로. 며칠 뒤 한성 베이커리 매장에 시니어 계약직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고를 보고 한 중년 여성이 지원서를 들고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한란. 이력서에는 시장 떡집과 마트 시식 코너를 전전했다는 경력이 빼곡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서진이 철저하게 준비한 가짜 신분이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지원서를 훑어보던 미영은 오래 서서 일해야 하는 환경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진은 어눌한 말투로 뭐든 배우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회장의 위험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근무날 서진은 일부러 서툰 직원처럼 행동했습니다. 빵 이름을 헷갈리고 포장 순서를 틀리며 진열 위치를 자꾸만 잘못 잡았습니다. 젊은 매니저에게 혼나는 상황을 스스로 자청하며 미영의 본색이 나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미영은 서진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틀린 부분은 정확히 짚어주되 결코 사람들 앞에서 서진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근차근 순서를 다시 설명해주며 서진이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사건은 며칠 뒤 점심 피크 시간에 터졌습니다. 단골을 자처하는 까다로운 손님이 카운터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의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으며 회의 간식을 다 망쳤다고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고 서진이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던 찰나 미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영은 손님의 불만을 끝까지 듣고 상황을 파악한 뒤 망설임 없이 전액 환불과 재배송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의 화살이 다시 서진에게 향하려 하자 미영은 슬쩍 서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비난을 자신의 등 뒤로 받아내며 직원의 실수는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매니저의 책임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내쳐 책임을 회피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는 상황에서 미영은 기꺼이 직원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폐점 후 사무실로 불려간 서진은 꾸지람을 예상하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건넨 것은 따뜻한 물 한 컵이었습니다. 미영은 자책하는 서진에게 오히려 설명을 제대로 못한 자신의 탓이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라내는 것보다 다시 틀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매장에 더 큰 이익이라며 서진을 위해 직접 만든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야단도 변명도 아닌 다음을 기약하는 미영의 방식의 서진은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매장 직원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미영이 먼저 서진을 배려하고 챙기자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 풍경을 보며 이 매장의 온기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미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보며 아들 준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나서도 아니면 포기하겠다던 아들의 확신. 오늘 하루 한란이라는 이름으로 지켜본 미영은 서진의 마음속에 작은 신뢰의 씨앗을 심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과연 혹독한 현실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서진의 시험은 이제 막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매장은 대량 주문 준비로 이른 시간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정기회의에 들어갈 빵 세트를 준비하는 날이었기에 직원들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스티커 상자를 정리하며 장부를 살폈습니다. 장부에는 분명 회의용 세트 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아무도 그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깨진 것은 오전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확인 전화를 걸어온 거래처 담당자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숫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주문 수량은 30개가 아닌 300개였습니다. 장부를 기록하던 직원이 300에서 0 하나를 빠뜨린 채 기재했던 것입니다. 납품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시간뿐. 매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도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색이 나오겠군. 범인을 찾아 책임을 묻고 소리를 지르겠지. 하지만 미영은 화를 내는 대신 화이트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시각과 남은 시간, 그리고 지금 바로 생산 가능한 수량을 냉정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감정은 일단 뒤로 미루고 현실적인 대안부터 찾는 미영의 모습에 직원들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미영은 지체 없이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수를 숨기거나 변명하는 대신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11시 30분까지는 구성을 단순화하여 200세트를 먼저 보내고 나머지 100세트는 1시간 뒤에 추가로 납품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추가분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정직하고도 발빠른 대처에 분노했던 담당자도 한 발 물러서며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때부터 2시간 동안 매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제빵팀은 오븐을 풀가동했고 홀 직원들은 복잡한 장식 대신 속도 위주의 포장에 매달렸습니다. 미영은 직접 주방과 홀을 오가며 흐름을 조율했고 서진 역시 말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포장 박스를 접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워크는 서진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약속한 11시 25분, 200개의 세트가 무사히 트럭에 실려나갔습니다. 남은 100개 역시 약속한 시간 전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뒤 미영은 실수한 직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낸 말은 해고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사람을 잘라내는 것보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2번 확인하는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그 자리에서 만들었습니다. 실수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사람을 버리지 않으며 오히려 시스템을 개선하는 미영의 리더십. 서진은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경영 현장에서 그토록 강조하던 위기 관리 능력을 이 작은 베이커리 매장의 매니저가 몸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진의 머릿속에는 이미영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아들을 홀린 여자가 아닌 한성그룹의 미래에 필요한 제목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진에게 남은 숙제는 이 유능한 여자를 어떻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엔터기획의 대량 주문 위기를 정면 승부로 돌파한 뒤 매장 안에서 미영을 바라보는 서진의 시선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까지가 날선 감시자의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경영자로서 그리고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품게 되는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정체를 숨긴 채 한란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둘렀지만 이제 그 행위는 시험이 아닌 미영이라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영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남은 빵제로 도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 버려지는 빵들을 줄이고 매일 마감 직전의 수요를 예측해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익에 민감한 서진의 입장에서 볼 때 당장 마감 세일로 팔면 남을 이득을 포기하고 근처 아동센터에 기부하겠다는 미영의 결정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넌지시 물었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미영은 단기적인 매출보다 브랜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빵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할인 판매보다는 차라리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는 것이 빵을 만드는 사람의 자부심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에서 단순히 장사꾼의 수완이 아닌 철학을 가진 리더의 면모를 읽어냈습니다. 그러던 중 매장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큰 실수를 했던 엔터기획의 담당자였습니다. 그녀는 미영의 솔직한 사과와 발빠른 대처에 감동했다며 팀원들과 함께 먹을 간식을 사러 다시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다음 달에 예정된 대규모 행사도 이곳에 맡기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실수를 정직하게 대면한 결과가 더 큰 신뢰와 기회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이 회의실에서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위기 관리의 정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들던 보고서들은 대개 손실을 줄이는 법에만 치중해 있었을 뿐 미영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어 관계를 이어가는 법까지 담지는 못했습니다. 미영은 위기 속에서도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았고 그 진심은 결국 가장 까다로운 고객의 마음까지 돌려놓은 것입니다. 퇴근 무렵 미영은 지친 기색의 서진에게 다가가 가벼운 어깨 안마를 해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매니저인 미영이 왜 그렇게까지 직원들을 감싸고 도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실수한 사람을 잘라내는 건 쉽지만 그 자리에 공포를 심으면 결국 더 큰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라고 말입니다. 실수한 사람이 미안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매니저의 역할이라는 미영의 말에 서진은 숙연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차창 너머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오늘 하루 서진이 목격한 것은 한 명의 훌륭한 매니저를 넘어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놓치고 있었던 사람 중심의 경영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영이라는 이름 옆에 붙어 있던 가난한 배경이라는 꼬리표는 어느덧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 확신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제 서진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며느리감을 시험하려 시작했던 이 치졸한 연극을 끝내고 자신의 아들이 선택한 이 빛나는 여자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엔터기획 사건 이후 매장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한서진의 마음속에서는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란이라는 이름으로 앞치마를 매는 일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마감 1시간 전 갓 구운 빵 냄새가 고소하게 진동하는 매장 안에서 미영은 평소처럼 다음 날 근무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들어 웃으며 내일 오전 타임도 가능하냐고 묻자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평소와 다른 대답을 꺼냈습니다. 내일은 하루만 쉬어도 되겠냐는 서진의 말에 매장 안은 일순간 아쉬움 섞인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번쩍 들고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던 시니어 에이스의 빈자리가 벌써 걱정된 탓이었습니다. 미영은 미안해하며 당연히 쉬셔야 한다고 서진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마감 청소가 한창일 무렵 미영은 대걸레를 세워둔 채 슬쩍 서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쉬는 날엔 보통 무엇을 하느냐는 미영의 물음에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있어 고민이 많다는 서진의 고백에 미영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부모님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한 번쯤은 며느리감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미영의 조언은 서진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을 한 달간 지켜봐 온 당사자였기에 그 말은 더욱 정직하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직 잘 모른다고 둘러대고 미영에게는 그저 평범한 계약직 인턴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 이중생활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서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서진에게 비서가 내일의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오후 3시 플래그십 매장 방문 및 현장 분위기 점검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내일은 한란이 아닌 한성 베이커리의 회장 한서진으로 가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서진의 가슴속에서는 해방감과 중압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편안할지 몰라도 결코 진실에 닿을 수 없음을 서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설 사람은 가면을 쓴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으로 미영을 마주하고 싶은 시어머니이자 경영자 한서진일 것이었습니다. 한란이 쉬기로 한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던 매장 앞에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수행원들이 차 문을 열자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우아하게 머리를 올린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매장 안의 직원들은 그 압도적인 위용에 숨을 죽였습니다. 카운터에서 포스기를 정리하던 미영이 고개를 든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진주 귀걸이와 차가운 실크 정장 너머로 보이는 얼굴. 그것은 불과 엊그제까지 함께 빵 트레이를 닦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며 웃음을 나누던 최고령 알바생 한란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란 선배님이 맞느냐는 알바생의 떨리는 물음에 서진은 대답 대신 미영을 향해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매장 안쪽의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정적을 깨고 고개를 숙인 쪽은 의외로 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평소 회의실을 호령하던 단단한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떨리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서진이 준수의 어머니였느냐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감으로 시험하러 왔지만 위기 상황에서 직원을 지키고 신뢰를 택하는 미영의 모습에 더 이상 시험이 무의미해졌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미영을 곁에 두고 싶어 했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서진은 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의 매니저가 아닌 준수의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미영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모든 의미를 담아 직접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는 서진의 말에 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곁에 서겠다는 미영의 대답에 서진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서진의 저택 식탁에는 화려한 코스 요리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골이 놓였습니다. 나란히 앉은 세 사람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오갔습니다. 빗속에서 준수를 구했던 그 밤의 작은 손은 이제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더 큰 가치를 피워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을 먼저 지켰던 미영의 진심이 철벽 같던 시어머니의 마음마저 녹여낸 것입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941생의 인연은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매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소중한 인연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